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께 큰 충격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은희. 올해 56세입니다. 이 영상을 찍기까지 저는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도 될까? 부끄러운 건 아닐까?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고통 속에서 혼자 눈물 흘리고 계실 분들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의 밥을 차리고, 저녁이면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밤이면 그 사람의 등을 쓰다듬으며 잠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삶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웃음소리, 그 사람의 손길, 그 사람의 체온, 그 사람의 숨소리까지도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빌딩이 폭파되듯 제 인생 전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화면 오래된 결혼사진. 1997년 3월 15일.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8. 남편 정우진은 30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친구에게 빌린 것이었고, 피로연 음식도 변변치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박은희 씨, 정우진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며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그 맹세를 저는 지켰습니다. 28년 동안 단 하루도 흔들림 없이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맹세를 저버렸습니다. 화면 빗소리 효과음. 결혼 첫 해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 사원이었고,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일을 했습니다. 월세방은 좁았고 겨울엔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장판 하나에 꼭 붙어서 잤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이었죠.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내가 시집 오기 전엔 이것보단 나았을 텐데. 저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정말 행복해. 당신만 있으면 난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만 잡으면 세상 어떤 추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1999년 큰딸 지원이가 태어났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꿈도 못 꿨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일주일만 와주셨고, 나머지는 제가 혼자 버텼습니다. 출산 후 이틀 만에 빨래를 하고 밥을 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아이를 보는 남편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여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2002년 둘째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IMF 여파로 어려웠고, 제 일자리도 불안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저희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았습니다. 분유값이 모자라 제 점심을 거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옷은 전부 물려받았고, 겨울 외투 하나를 3년 넘게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아니, 저는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5분 지점 마이너스 1차 후킹.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이 2015년쯤이었을 겁니다. 남편의 회사가 안정되고 제 식당 일도 자리를 잡으면서 저희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전세에서 소형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아이들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화면 시계 소리. 처음엔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졌어. 거래처 미팅이 있어. 동료들이랑 회식이야. 그런 이유들이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8년 동안 그 사람을 믿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와이셔츠에는 제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회식 자리에서 묻은 냄새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향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남편의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거실 소파에서 편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벨이 울리면 베란다로 나가거나 화장실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제게 말할 때는 무뚝뚝했지만 그 전화를 받을 때는 목소리가 부드럽고 낮아졌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처럼. 휴대폰 화면.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혜진. 내용은 오빠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엔 더 좋은 곳 가요.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혜진? 혜진이 누구지? 회사 동료인가? 아니, 회사 동료라면 오빠라고 부를 리 없습니다. 더 좋은 곳이라니? 무슨 말인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고 음식간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식탁.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식사 후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좀 피곤해서. 그럼 일찍 자. 그리고 남편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남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고 있구나. 10분 지점 -2차 후킹. 화면 캘린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감시가 아닌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항상 늦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라는 핑계였죠. 금요일은 회식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골프 약속. 일요일엔 친구 만남. 언제부터 이렇게 약속이 많았던 사람인가요? 결혼 27년 동안 남편은 집돌이였습니다. 주말이면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외출이 잦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집에서 입던 추리닝에 편한 운동화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깔끔한 청바지에 새로 산 재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도 왁스를 발랐습니다. 면도도 매일 깔끔하게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화면 신용카드. 어느 날 남편의 카드 고지서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가계부를 같이 쓰는 편이어서 카드 내역을 공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달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3월 5일 레스토랑 18만 원. 3월 12일 꽃집 8만 원. 3월 19일 호텔 라운지 바 12만 원. 3월 26일 S호텔 502호 25만 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레스토랑. 저희 부부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꽃집. 남편은 제게 꽃을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없었습니다. 호텔 라운지 바. 호텔. 그리고 S호텔. 그곳은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왜 거기를 갔을까요? 출장이라면 멀리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 내역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확인하기로. 직접 확인하기로. 화면 블랙 화면 숨소리. 3월 29일 금요일.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알았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30분을 기다렸다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엔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데 그날은 왜인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56세. 주름진 눈가. 처진 볼살. 백발이 섞인 머리. 저는 늙었습니다. 남편도 늙었을 텐데 왜 다른 여자를 찾는 걸까요? 화면차 안 시점. 저는 S호텔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소나타. 번호판. 확실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아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502호에 묵고 있는 손님이요. 죄송하지만 투숙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만약 개인적인 문제라면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알아요. 방 번호만 확인하고 싶어요. 502호가 맞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501호. 5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예뻐. 오빠가 골라준 거잖아. 너한테 잘 어울려. 고마워요, 오빠. 그리고 침묵.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노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15분 지점 마이너스 3차 후킹. 복도 한쪽 구석에 숨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502호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긴 생머리의 여자였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이건 꿈이겠지. 악몽이겠지. 깨어나면 집에 있을 거야.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겠지.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화면 집 현관.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의 슬리퍼. 남편의 외투. 남편의 머그컵.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 왜? 지금 어디야? 회식 중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언제 들어와? 1시간 후엔 들어갈게. 응,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짓말. 28년 동안 저를 속인 거짓말.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자고 있었어? 아니, 잠이 안 와서. 회식이 길어졌네. 술 많이 마셨어? 아니, 적당히. 남편의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 여자의 향수. 저는 참았습니다. 씻고 자. 응.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제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아이들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지? 세 번째 시도. 0-8-2-4 열렸습니다. 카톡을 열었습니다. 혜진.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화면 카톡 대화창 이미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나도. 언제 또 만나요? 이번 주 금요일. 어디서 만날까요? 호텔 괜찮아? 좋아요. S호텔? 응. 항상 거기. 오빠 아내분은? 신경 쓰지 마.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우리 잘못 아니야. 사랑해요, 오빠. 나도 사랑해.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분 지점 -4차 후킹. 샤워를 마친 남편이 나왔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빨리 자. 내일 피곤해. 응. 남편은 옆에 누웠습니다. 28년 동안 함께 잔 침대. 28년 동안 나눈 체온. 그 모든 것이 이제 의미 없어졌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화면 햇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다녀올게. 응.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이혼 변호사 추천. 재산 분할 절차. 한 페이지씩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메모했습니다. 필요한 증거. 현장 사진 또는 영상. 메시지 기록.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안이신가요? 이혼 상담입니다. 네, 언제 방문 가능하세요? 내일 가능한가요?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은희입니다. 화면 법률사무소. 다음 날 오전.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은희 씨. 감사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신가요? 제 눈으로 봤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카톡 메시지, 카드 내역, 호텔에서 본 장면. 변호사는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로는 정황상 의심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명확한 사진이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자백, 제3자의 증언도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확보하죠? 흥신소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촬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흥신소는 비용이 많이 들죠.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시면 재산 분할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데 아파트는 있으시죠? 네, 소형 아파트요. 그것도 재산입니다. 결혼 후 취득하신 거면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박은희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25분 지점 마이너스 5차 후킹.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직접 확보하겠다고. 그날 오후 전자제품 매장에 갔습니다. 소형 카메라 있나요? 어떤 용도세요? 집 안 확인용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곳에는 다양한 초소형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시계형 카메라입니다.